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새로운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직업 특성상 되게 다양한 직업군들을 만날 일이 많거든요. 자영업하는 사장님들, 연예인, 유튜버,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직업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걸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인터뷰 코너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잘 나가는 어떤 CEO 분들이나 다양한 직종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을 저희가 이제 초대 손님으로 모셔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들을 싹싹 털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그럼 세계대전 첫 번째 인터뷰를 모셔볼까요? 네, 바로 저기 앉아 계시네요. 진짜 어색해.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분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름 여종주, 나이 45세,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셨고요. 탄탄대로 꽃길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영업에 뛰어든 보험계의 이단아. 보험 영업 시작한 지 1년 만에 MDRT 회원 등록되었고요. 3년 연속 목표 실적 3배를 달성하면서 ASO 인정을 받더니 2011년, 2013년에는 MPC 챔피언에 오르며 보험왕 타이틀을 거머쥡니다. 중요한 건 이제 보험왕이라는 거죠. 네. 저는 2007년부터 한 10년 동안 이제 보험 영업을 하면서 생소할 수 있는데 COT라는 걸 한 6번을 하고 TOT 4번에서 총 10회 이제 영업적인 성과를 달성했고 매트라이프에서 보험왕이라는 타이틀을 2회 달성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한 200명 정도의 이제 지점원들을 데리고 같이 이제 지점장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셨는데 혹시 보험 쪽에 뛰어들게 된 어떤 계기 그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사실을 떨어져서 저도 이제 물론 이제 법학과를 나왔으니까 사시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뭐 부족했겠죠. 그래서 이제 떨어지고 취직을 했습니다. 일반 직장에. 다른 회사의 일반 법무팀에 입사를 했다가 한 6개월 정도 근무하고 나서 좀 저랑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때 이제 제가 영업을 하면 경제적인 소득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주변 분들한테 듣게 돼서 어떤 영업을 할까라고 이제 여러 가지 영업적인 것들을 고민을 하다가 보험 영업을 당시에 이제 선택하게 됐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이제 보험 일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뭐 가족분이나 친구분들이나 뭐 반응들이 어떠셨나요? 많이 반대를 했죠. 대한민국에서 이제 보험 설계사라는 이미지가 고객들한테 이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부모님도 좀 반대를 했었고 지금도 많은 고객분들이 사실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시지 않아서 제가 이제 보험 설계사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도 보험 설계사 이미지를 조금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입사 이후에 1년 만에 MDRT 아까 말씀하신 MDRT 회원 등록되셨다고 하셨는데 저같이 보험을 안 하는 사람은 이게 뭐 어떤 건지 내용을 잘 모르니까 보험 설계사 나름대로 이제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제 MPC라는 건 매트라이프 생명이 소속돼 있다 보니까 그 회사의 기준이고 MDRT는 전체 생명보험업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들이 1년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뤘을 때 이 정도로 잘하니까 인정을 해주자. 근데 이제 고객분들한테 이제 그게 와닿으면 연봉으로 한 1억 정도를 버는 사람들을 이제 MDRT라고 하는 거고 그거에 이제 한 3배가 COT 또 거기에 이제 뭐 한 3배가 이제 TOT 이렇게 구분을 저희가 짓습니다. 제가 이제 매트라이프 생명에 2007년 이제 4월에 입사를 했고 딱 만 4년 되는 해에 첫 번째 이제 챔피언을 하게 된 거고 이제 6년째 이제 두 번째 챔피언을 하게 된 겁니다. 보험 챔피언 되면 성과급 주나요? 다 회사들은 이제 어떤지 모르겠는데 매트라이프는 이제 챔피언이 됐다라고 해서 따로 성과급을 지급하진 않고 챔피언에 걸맞는 이제 해외 여행을 보내주는 그런 시상들이 좀 있습니다. 한국 매트라이프에서 보내주는 이제 시상도 있고 미국 본사에서 보내주는 여행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금액으로 따지면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금액보다 훨씬 이제 고가의 해외여행이어가지고 여행을 그냥 혼자 가시는 거예요? 아니 가족들하고 이제 같이 가게끔 생명보험업의 기본적인 이제 모태라고 해야 되나? 가족들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본인 혼자 여행을 보내주는 것보단 가족들하고 이제 같이 보내주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갔던 여행 중에 뭐 인상 깊었던 거는 프랑스를 갔을 때 뭐 루브르 박물관을 통째로 빌려서 우리가 이제 뭐 본다든지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또 다 통째로 빌려서 거기서 막 식사까지 하고 이렇게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뭐 비버리 힐즈 같은 데서 제가 쇼핑하라고 회사에서 이제 그런 카드 얼마 주나요? 뭐 한 1,000불 정도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 두 분 가시겠네? 저희 노력해봐요. 열심히 해야죠. 우리는 하나의 가족 아닙니까? 보험왕이 되셨는데 이제 영업인으로서의 어떤 비결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처음에 2007년에 보험 영업에 입사했었을 때 뭐를 준비하고 어떤 걸 잘해야지 이 보험 영업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었고 처음에 제가 이제 지금처럼 이제 오래 보험 설계사를 하게 되거나 잘할 거라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보험왕을 할 수 있었던 요소는 분명성실함이죠. 모든 영업이 다 해당되겠지만
성실하지 않고 영업을 잘하기가 좀 어렵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관계성에 의해서 세일즈를 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단순히 이제 관계성이 아니라 고객한테 도움이 되면서 나도 경제적인 이득이 생기거나 꾸준하게 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식적인 이제 학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저희 설계사들이 욕을 많이 먹는 건데, 계약할 때는 이제 고객들한테 엄청 잘해줄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조금 지나면은 관리가 소홀해지거든요. 처음에 내가 계약했던 고객이 보험료를 다 납입할 때까지 그래도 한 회사에서 잘 관리를 해야겠다. 이제 오히려 계약을 한 이후에 그 사람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속적인 이제 사후 관리, 누구나가 알고는 있지만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쌓여서 좀 노하우 아닌 노하우가 된 것 같아요. 평소와 다르게 되게 오늘 좀 진지하시잖아요. 재밌어야 되는 컨텐츠가. 이런 편이 저랑 아니시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예요. 사실 오늘 되게 양옆에 체크가 부담스럽거든요. 저는 설계사님들이 옷 입는 스타일이 너무 정장이 풀 정장이잖아요. 네. 이런 거 어디 이렇게 보험회사 들어가면 교육을 받나요? 같이 맞추는 집이 있는 건지. 지금까지 계약한 고객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고객분이 있다면? 뭐 여러 분 계시죠. 큰 금액을 했었던 분도 기억에 남고, 보험 계약 그러면 사실은 한 5만 원, 10만 원 정도 이제 보험료를 납입하는 분들이 많지만 자산가분들이나 법인 대표들은 이제 큰 금액의 보험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월납으로 한 1,000만 원 정도의 계약을 이제 하러 고객분하고 이제 상담을 했는데, 갑자기 고객분께서 매달 5천만 원씩 매월 보험료로 5천만 원을 내겠다라고 해서, 저도 사실 이제 그런 계약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게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생명보험은 일단 주계약이 있고 이제 특약 같은 것들을 저희가 좀 고객들한테 이제 부여를 해드려야 되는데, 고객분이 처음에 암에 이제 조금 중심을 많이 두셔가지고 사망보장금 5천에 암특약을 좀 부과를 해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뇌출혈에 좀 걸리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나의 부족함이 사실 고객이 필요로 한 상황에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였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면서도 사실은 많이 안타까웠고 제 스스로를 많이 되돌아보게 된 그런 이제 경험의 사례도 있고, 또 보험을 이제 가입하시면서 이제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보험에 대해서 부정적이셨던 분들이 지급을 받으셔서 좋으신 게 아니라 오히려 사고가 나서 이걸 가입하지 않았으면 경제적으로 좀 위기에 직면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보험 상품을 통해서 해지를 하시니까 그나마 이제 다행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고맙게 생각하시는 그런 것도 좀 제가 기억에 남는 계약 사례들 같습니다. 영업을 되게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까지 해서 영업을 해봤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제가 매달 한 번씩 찾아갔는데, 한 2년 동안 24번을 찾아갔는데도 이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고객이 있었어요. 막 1시간씩 그냥 기다리다가 오게 된 적도 있고, 또 아무래도 이제 고객분들한테 이제 보험 영업 사원 그러면 사실 이제 중요한 손님이라기보다 약간은 좀 뭐 귀찮은 사람이다 이럴 수 있어서, 근데 어찌됐건 간에 찾아가는 데 의의를 두는 게 아니라 갈 때마다 그 고객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가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그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까, 그런 이제 고민도 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분 관점에서 오히려 이제 보험 영업이나 설계사를 좀 바라보게 되니까 그게 이제 그분의 마음에 좀 드셨는지, 또 그래서 이제 큰 계약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냥 1시간씩 대기하고 오시면 네. 소위 말해 이렇게 빡치시잖아요. 그렇죠. 빵 많이. 그런데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세요? 우리 보험 영업이 좀 힘들긴 하지만 모든 직종이 다 힘들잖아요. 다른 일을 했더라면 이런 상황이 없었을까? 이제 이러면서 스스로 조금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려고 하는 거고, 저는 이제 운동을 주로 많이 하면서 나름대로 스트레스라면 스트레스를 좀 푸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험은 예. 급여,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당,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옷가네. 제가 2007년에 이제 첫 급여를 받았을 때, 그때가 한 4억 정도 좀 됐던 것 같아요. 2007년에가. 첫 해. 예. 첫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한 100억이 정도 넘는 것 같아요. 누적액이. 누적액으로 따지면. 뭐 누적으로 100억인데 네. 월급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월급을 받았을 때 그때가 얼마 정도 되나요? 3억 조금 안 됐을 때가. 월급으로 3억이요? 보험이 무조건 이제 적어서 좋고 많아서 나쁘다 이런 거보단 그 고객분의 상황에 맞게끔 이제 보험료들도 좀 측정이 돼서 이제 운이 좋게 이제 그런 분들을 많이 세일즈를 통해서 만나다 보니까 이제 고액의 연봉도 좀 받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그래서 뭐 세무조사도 여러 번 받았죠. 항상 이제 우리가 세무조사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어서 조사 조사 받으면 공무원한테도 예. 그때 조사 끝나고 보험 판매하셨어요. 예. 그 얘기 듣고 진짜 보험 망이시구나. 뭐 영업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항상 고객분이 될 수 있으니까 조사는 조사고 네. 보험은 보험이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뭐
뭐 시계, 자동차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니까 저도 이건 다 예, 이런 거 예. 일시불로 사시는 거죠? 그렇죠. 뭐 얼마 되지 않는데 최근에 우르스 예. 네, 계약하셨다고. 사실 이제 람보르기니가 고가의 네. 자동차 브랜드잖아요. 네. 근데 저렴한 차가 나와서 그래서 저렴하게 2억 5천 나왔지. 2억 5천 아니고 한 3억 5천 원인데 너무 깎진 마시고 이마트 가고 이럴 때 좀 필요해가지고 제가 짐도 실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지점장님이 꾸리고 있는 어떤 지점이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어떤 지점이잖아요. 왜 이런 걸 하셨는지 일단 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세금적으로도 좀 궁금하실 수 있고 법인 관련된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 법인의 여러 가지 구조들과 연계되는 지식들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일즈를 하다 보니까 내가 더 발전을 하거나 공부를 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돼서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하면서 자격증을 좀 취득하게 됐던 거고 이제 어떤 전문 분야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도 필요로 하는 이제 대한민국 보험 시장 또 보험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와서 이런 사람들이 보험 세일즈를 하면 또 시너지가 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전문직이다 일반 설계사다 이런 걸 떠나기 전에 보험 세일즈를 통해서 이제 전문화된 영역을 갖출 수 있는 설계사들이 많이 필요하다. 또 영업도 전문직이라고 해서 영업을 안 해도 되냐? 그게 아니라 똑같이 보험을 상품을 세일즈를 하면 설계사들과 같이 이제 영업을 잘할 수 있어야 된다. 지식적인 측면과 영업적인 측면들을 결합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한 200명 넘는 지점원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전문직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면서 영업을 배우시는 거고 또 일반 설계사분들은 영업력을 기반으로 전문 지식을 조금 더 습득하시는 거고 중요한 건 과거처럼 단순하게 인맥이나 친분으로 보험만을 가입시키면 나중에 오히려 고객한테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 보험은 특별하지 않아도 저처럼 꾸준히 오랫동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업에서 정통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되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얘기 많이 들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00억을 벌 정도면 도대체 우리는 기장을 몇 개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진짜 건강 관리나 술 안 드시는 거나 이러니까 저렇게 잘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오늘 울리기로 하셨잖아요, 원래 지점장님을. 치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아니 감명 받은 것 같아 아까. 아니 내 눈을 계속 보고 얘기하는데 내가 거기다 대고 나 칠게 한 두세 개 있었거든. 오늘 이제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도 이제 좋은 인터뷰, 좋은 컨텐츠를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까먹었어, 뭐였지? 세금이 묻지 않습니다. 안녕.